결국 검찰이 김건희에 대한 황제 조사로 비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전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내민 증거가 모두의 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3년간 조사에서 나온 증거가 이것뿐인지 사람들은 두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김건희 조사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음을 의미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밝혀져 검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결국 김두관 후보를 비롯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꺾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3부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창한 구형 이유를 대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통상적인 범행에 비해 그 차원이 다르다.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여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사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 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기부행위 범행은 4건이고 본건은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은 계속적 기부행위 범행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가 기부행위 범행들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은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7분부터 오전 11시까지 1시간 20여 분간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확정 판결과 비교해가며 김 씨와 배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 이유가 가관입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명품백과 고가의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김건희에 한없이 관대한 그 검찰이 맞나 싶은데요. 김혜경 여사와 대비해서 이진숙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무기징역감인데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본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선거 비용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하더라도 후보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반면 김건희의 황제조사 논란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실을 언급한 만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조사 문제를 두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소환 필요성을 어필하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지휘권을 회복시켜주려면 지휘권을 다시 발동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 장관이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이 조사의 주체이고 총장은 물러나 있으라는 취지였습니다. 장관의 지휘권 회복 거부는 그저 방패막이 있을 뿐 의도적인 총장 패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이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중간 간부들과 만나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장관과 총장의 이원 통화 직후 중앙지검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을 총장에게 건의했습니다. 통화의 내용이 맞다면 결국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먼저 직접 소통하며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총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관이 보호막을 쳐주면서 김건희의 검찰 소환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3의 장소를 건의한 것은 지난 11일입니다.
이미 지휘권 회복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거부당한 이 총장의 반대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제 이 총장은 지난 18일에도 이 지검장에게 검찰청 소환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시는 무시되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김건희는 경호처 부속실로 검사들을 불러들여 조사를 받았고 이 총장은 조사가 끝나갈 때가 돼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의 지휘권 회복 거부와 중앙지검장의 제3의 장소 권유와 같이 2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실을 언급한 만큼 김건희 조사 조율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도 더 짙어졌습니다. 이 또한 특검의 조사 내용에 한 줄 추가해야 할 항목인데요. 황제 조사 논란을 의식한 듯 김건희 변호인은 김건희가 국민께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사죄의 변인지 그저 자기 변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건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었는데 수사를 받기 전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력 끼쳐드려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한 번밖에 쉬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준비를 해왔고 영부인이 아주 성실히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위가 어찌되었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이 김건희에게 기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취임 전 얘기했던 대로 조용히 살겠다는 말만 지켰으면 됩니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 장소는 보안이 유지되면서도 경호가 가능한 것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다 수용할 수 있겠지만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사실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그것이 특별 혜택, 바로 특혜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예외 없이 검찰에 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정치인의 경우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할 때 거의 대부분 서면 조사 정도로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영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까지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인데 김건희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 관행은 잘못된 것입니다. 윤석열이 맨날 입으로 부르짖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 이런 관행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품백은 논의로 하더라도 주가 조작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다른 피의자들은 벌써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해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선 대통령 경우는 예외가 없다.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장관들도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들어간다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영부인에 대한 경우가 그리 철저하면 얼마 전 시청의 교통사고 사망 당시 현장에 김건희가 혼자 갔다 왔다는 기사가 났을까요? 경호처 직원도 모를 만큼 김건희가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입니까?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야권에서는 왈가왈부할 것 없이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입장인데요. 윤석열의 말처럼 떳떳하면 특검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국힘 대표 역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한동훈은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미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최상병 특검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한동훈은 자신의 말을 지키고 싶으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좋아하는 동료 의원을 통해 발의하면 됩니다. 역시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면 몰수하는 대통령의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선 야권 단일 대오 형성이 중요한데요. 이 엄중한 시기에 김두관은 또다시 이재명을 저격했습니다. 지난 24일 밤 KBS 열린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최고위원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연설 내용을 들으며 어땠나 좋았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보기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김두관 후보는 전현희 후보의 이재명 수석 변호인, 김민석 후보의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장 등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총구를 겨눴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제가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같다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니겠나? 이 후보가 인기가 영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겠죠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가 보기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자 김두관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라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 많이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라며 저도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다양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미 적으로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1극 체제를 비판하며 당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방안으로 공천제도 혁신을 꼽았습니다. 그는 지난 공천 과정에서 친명행제 비명행사 비판을 받았다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공천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공천 탈락했는데 그 탈락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공천이 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하게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려는 걸 오히려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민주당은 위기다.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민주당을 살리는 히딩크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제도가 바로 정당 제도고 우리 민주당이 그 중심에 있다.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민주적 원리가 관철되는 민주정당, 여의도 중심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의 불통 국정 운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4.2 고환율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의 리더십도 재빨리 확정되어 안정적인 야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다양한 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쁘시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온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